2017년 5월 어느 날 페이스북에 하나의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남극에서 누군가 겪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글은 남성이 썼으나 이것을 공유한 사람은 글을 읽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쓴 사람이 글에 대해 공유를 할지 말지 결론을 짓기 전까지 몇 달이나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군대에 있었다가 남극의 맥모도 기지로 파견되었습니다. 나는 헬리콥터 정비공이었고 승무원들을 돌보는 책임자였으며 사람들이 거기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지원자를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했지만 나와 한 명의 다른 사람만 그 기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당시의 지원 절차에는 사전에 작성해야 하는 많은 설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기 위해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한 1:1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질문은 일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고 우리의 신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지원자들 중 2사람만 승인이 났고 그 후 나는 1998년 8월에 맥모도 연구기지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항공기 재빙 및 작업으로 바쁘지 않을 때 우리는 연구기지에서 과학자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근무하게 된 맥모도에 소속된 부대는 그 규모가 작았고 그곳에는 자체적인 시설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PX나 미디어 센터도 없었으며 작은 예배당이나 목사도 없었고 별도의 우편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의 모든 것은 시설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및 연구원들과 동일한 시설을 공유하며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그들 중 몇 명과 편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와 친하게 된 연구원 친구가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며 당시 자신들이 연구하던 2가지 종류의 얼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종류의 얼음은 우리 모두가 항상 사용하며 보아왔던 정상적인 종류의 얼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구멍에서 그것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얼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투명하거나 흰색이었고 따뜻해지면 녹아서 물의 액체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극 대륙은 전체에 걸쳐 이런 종류의 얼음으로 덮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극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일반적인 얼음은 그들의 주요 연구 대상의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일반 얼음을 연구하는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영화 제작진이 왔을 때였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대부분의 시간에 연구하던 것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일명 하늘의 얼음이라고 불리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구시설에 구경하는 것조차 금지되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연구시설이 항상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연구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내게 될 시에는 작업이 엉망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와 친하게 지내던 연구원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연구하는 물건이라면서 바로 그 하늘의 얼음 조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도 너무 차가웠지만 일반적인 얼음보다도 훨씬 차가워서 도저히 맨손으로는 그것을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얼음처럼 투명하거나 흰색이 아니라
파란색을 띤 매우 단단한 얼음이었습니다. 그 연구한 친구는 그것을 하늘의 얼음 조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얼음이 하늘과 똑같은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얼음을 바로 하늘 얼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지기 위해 매우 두꺼운 외출용 장갑을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얼음은 너무 차가워서 만지면 즉시 피부가 얼어붙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당시 연구한 친구가 말한 하늘 얼음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하 수백 도 정도였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으며 바깥에 있는 일반적인 얼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온병과 같은 금속병에 담아가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연구원 친구는 내가 잠시 동안 그 하늘 얼음의 조각의 일부를 가지고 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그 파랗고 너무나 차가운 하늘 얼음이라는 것은 같은 크기의 다른 일반 얼음 조각보다 훨씬 가벼워서 전혀 무겁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공중에 던진다면 마치 위로 떠오를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지만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은 구부리려고 했을 때 딱딱한 일반 얼음과는 달리 조금 유연했으며 일반 얼음처럼 부러지거나 깨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하늘 얼음은 작은 조각조차도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표면에서부터 바로 단단한 파란색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그 파란 얼음은 물에 녹지 않았습니다. 물에 넣어도 드라이 아이스처럼 연기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장갑 속에 넣자 파란 얼음은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점점 작아지긴 했지만 내 장갑은 젖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녹은 것처럼 보이며 작아졌음에도 주변 바닥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 파란 얼음은 주변이 따뜻해지면 마치 희박한 공기로 변하고 기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연구원 친구는 그러한 하늘 얼음의 알 수 없는 특성이 바로 자신의 과학자 동료들이 이곳 남극대륙의 안쪽 깊이에 있는 이 얼음을 연구해야 했던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이것을 미국으로 운송하려고도 했었지만 아무리 차갑게 유지해도 가져갈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곳에 밀봉하여 가져가도 어느샌가 기화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러시아 과학자들이 하늘의 얼음을 자신들의 러시아로 가져가려고 할 때에도 동일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남극 대륙에서 기지를 세우고 이곳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늘의 얼음 조각을 가지고 논 지 약 15분 정도가 지나면서 얼음은 거의 완전히 없어졌고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내 장갑은 그러한 진행이 있는 내내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 이전이나 이후로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과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은 듣거나 본 것이었겠지만 당시에 그 얼음은 정말 난생 처음 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 근무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나에 대한 질문은 과학과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종교에 별 관심이 없었고 과학적인 관심은 높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내가 남극대륙의 기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택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 당시에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가 맥모도 기지에 있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마치 벽이 특별한 장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극대륙 전역에서 얼음벽과 얼음 절벽을 찾는 것은 매우 일상적이며 온 동네가 모두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얼음들은 모두 평범한 흰색 또는 투명한 얼음이었으므로
나는 연구원 친구에게 그 신기한 하늘 얼음을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벽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당시에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남극대륙에는 거대한 하늘 얼음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수백 마일을 들어가야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맥머도에서만 주둔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그들과 함께 원정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적인 구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 친구가 말하길 1960년대 미군이 이 남극의 벽에 터널을 뚫을 계획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매우 차갑고 낮은 온도를 처리할 수 있는 보링 머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린란드에서 전체적인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얼음의 터널을 뚫을 수 있고 매우 추운 온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보링 머신을 발명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연습을 위해 그린란드에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테스트를 진행했었다고 연구원 친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보링 머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모두 마친 후 그것을 남극대륙의 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기계가 마침내 하늘 얼음 벽에 터널을 뚫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친구 말로는 그 파란 얼음의 벽 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들어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벽을 그 반대편까지 뚫은 적은 없었으며 따라서 아직도 그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터널의 바닥이 매우 단단한 암석이었지만 1에서 2마일을 진행한 후에는 바닥마저도 하늘의 얼음으로 모두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특정 지점 이후에는 아래 위 모두가 하늘의 얼음처럼 보이는 것으로 모두 막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놀란 것은 분명히 얼음의 벽을 뚫고 터널로 된 얼음들이 다시 천천히 쌓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말로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상황이 안 되어 연구를 하다 1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그 이후에 이미 뚫었던 터널이 저절로 작아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터널이 너무 작아져서 새로 개발해서 투입했던 보링 머신을 그곳에서 다시 빼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벽 안에 기계를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얼음만 간간히 캐내어 연구하면서 수십 년이 지났고 이제 당시에 어렵게 팠던 터널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상과 마찬가지로 하늘 얼음벽의 그 뚫은 부분은 다시 단단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준 연구원 친구가 한 말은 이제 과학자들이 할 일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남극의 안쪽 수백 마일 깊숙이 있는 거대하고 끝도 없는 하늘의 얼음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의 근무를 모두 마치고 그곳을 떠나고 난 뒤 다시 그 일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이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나는 우연히 남극대륙의 벽에 대한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 지도는 세상이 모두 평평하게 생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태양계 속의 지구와는 달리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말도 안 되게 보이는 지도에서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남극의 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해 보이는 얼음으로 지구 전체를 가로질러 올라가고 있는 벽이 있다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 이후로 내가 본 하늘의 얼음과 당시 연구원 친구에게 들었던 그 벽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어디에서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혹시 이와 관련된 정보가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이곳을 찾아 겪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이곳에 있을 확률은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적겠지만 나는 내 경험의 일부가 누군가 무엇을 알아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적도 없고 교회를 충실히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벽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남자가 당시 근무를 위한 인터뷰 중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신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시작부터 그 남자는 자신에게 공식적인 종교적 믿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극에 있는 그 연구기지에 갈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종교도 없고 이해관계도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했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뽑혔던 것이었을까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너무도 아름답지만 매우 간단하게 설명되었던 하늘의 얼음입니다. 만일 실제로 그러한 얼음이 존재하고 또한 1961년에 체결된 조약으로 인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고도로 민감한 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었을까요? 남극조약은 1959년 12월 1일에 맺어졌고 1961년 6월 23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곳의 하늘의 얼음의 비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러한 남극조약이 체결되기 수년 전인 1946년에서 1947년에 버드 제독의 남극탐험 작전인 하이점프 작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름도 의미심장한 딥 프리즈 작전이 1955년에서 1956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이 시기 직후에 지구 하늘 높이 미국과 소련이 핵미사일을 서로 앞다퉈 쏘기 시작했으며 그 와중에 남극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어서 1963년 8월에 대기 및 수중에 대한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게다가 1958년 미국 백과사전에는 1955년 12월 30일부터 1956년 1월 18일 사이에 남극의 내부 탐험으로 남이 80도, 경도가 동쪽으로 90도에 위치한 돔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곧 앞서 말씀드린 디프리즈 작전이 시행된 시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던 돔에 대한 내용은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들은 모든 거짓말들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남극 대륙에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정말로 그 파랗고 아름다운 얼음으로 된 벽이 성서에서 말하는 궁창의 일부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히 밀폐되고 보호된 체계에 있는 것이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창조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지만 예전부터 만들까 말까 고민하다 여러분들 개개인의 판단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지기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항상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